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규 확진자 8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해외 입국자 관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복권방과 마트 등을 방문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남편은 자가격리 기간 중 절반인 7일간, 아내는 6일 동안 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지만 관광 명소에는 상충객들이 몰렸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국가기술 자격 시험도 열려서 2만 명 넘는 응시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어느 정도 방치하는 집단 면역을 실험 중인 스웨덴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확진자는 6,4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50여 명에 이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 운영진으로 지목한 육군 일병 이기아의 휴대전화에서 성착취 영상과 사진 10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총선을 열흘 앞두고 여야가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공약을 발표했고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를 부각시키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해외 유입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에서 절반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되거나 해열제를 먹고 증상을 숨긴 채 입국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50명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제시한 방역당국으로선 해외 입국자 관리가 큰 숙제가 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는 81명, 총 확진자 수는 1,237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절반에 가까운 40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24명이 확인됐고 16명은 지역사회로 복귀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국내 감염 확산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급기야 일부 입국자들이 증상을 숨기거나 약을 먹고 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미국 유학생은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증상을 숨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 또는 입국 금지 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보건당국이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해외 입국자 관리가 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대형 병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두 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였던 9살 어린이와 한 병실, 맞은편 침대를 썼던 신생아의 어머니입니다. 또 이 9살 어린이는 앞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죠. 이것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퇴원한 환자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고 의료진 감염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두 번째 확진자는 이 병원에 입원한 갓난아기의 엄마인 40대 여성입니다. 지난달 31일 이 병원 환자인 9살 여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병원 내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40세 여성 확진자의 아기는 서울 아산병원 13층 소아병동에 입원했는데 6인용 병실 가장 안쪽 침대를 썼던 9살 여아 환자의 맞은편 침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9살 여아가 6인 병실에 머물렀던 나흘 사이에 갓난아기의 어머니는 이틀간 이 병실을 방문했고 병실에 머문 시간은 총 23시간이었습니다. 갓난아기와 아기 아빠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이 아기 있는데 아버지와 아기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만 이렇게 또 양성이 됐어요. 서울 아산병원 측은 확진된 여성이 병원에서 내내 마스크를 썼고 6인 병실의 침대 커튼도 계속 닫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최초 확진자인 9살 여아가 앞서 진료받았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50대 중증 장애인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세균성 폐렴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폐렴은 아니라는 게 의료진 소견입니다. 이 병원 소화기 내과 의사도 어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경기 군포에 사는 5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 수칙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도대체 어딜 다녔나 봤더니 나들이도 가고 복권도 사러 갔습니다. 군포시는 이 부부의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음료 자판기 주변에 통제선이 설치됐고 자판기를 이용한 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58살 남성이 이 자판기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폐쇄된 겁니다. 남성은 군포 효사랑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19일 아내와 딸과 함께 2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효사랑 요양원에선 지금껏 2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남성은 양성이 나왔고 아내 역시 그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역학조사를 한사코 거부했고 군포시가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자가격리 14일 중 절반인 7일, 아내는 6일간 외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남성은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을 5차례나 방문하는가 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용인으로 나들이를 갔다 오고 복권방에도 들렀습니다. 아내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놔둔 채 마트와 식당 등을 방문했습니다.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 중이거든요. 뭐 CCTV나 뭐 차량 블랙박스 이런 거 보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어려움이 많고. 군포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부부와 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하면은 확실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돌아다니면 일반 시민이 무고하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게 심히 걱정스러운 거죠. 경찰은 이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 처벌이 강화될 거라고 예고가 됐었는데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최대 300만 원이었던 벌금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공항 입국장으로 나오는 여행객들. 방문한 나라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2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오늘부터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형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완전 찬성합니다. 자영업자들한테도 피해 주는 거고 좀 심각한 피해를 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닐 거고 자가격리도 잘 할 거니까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적극 수사해 엄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죠. 하지만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봄꽃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꽃 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꽃길은 폐쇄됐지만 인근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고 돗자리 깔고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 주시고 안전거리 2m 이상 간격을 안내방송이 무색하게 거리엔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 마치 평년 주말을 방불케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봄의 정취를 만끽하는가 하며 인근 한강공원에선 돗자리를 깔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날씨도 좀 추위고 하니까
나도 솔직히 나올 생각 많은데. 코로나19 사태로 봄꽃 축제가 취소되고 윤중로 등 관광 명소가 폐쇄되자 인근 길이나 공원에 상충객들이 몰리는 풍성 효과에 지자체는 초비상입니다. 팻말을 들고 안전거리를 유지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지하철 역사 소독 같은 대책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지금 계도나 안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교외로 나가는 차량들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속도로 통행량은 3월 첫째 주 372만 대에 그쳤지만 마지막 주는 400만 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이 2주 더 연장된 상황에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마냥 놔둘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전국에서는 국가기술검정시험이 치러졌습니다. 2만 명의 수험생들이 몰렸는데 발열 체크, 손소독, 간격 유지 이런 대책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라더니 꼭 이 와중에 시험을 강행해야 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수험생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른 교실에선 수험생들이 둘씩 짝지어 앉아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검정 고사장 모습입니다. 전국 260개 시험장에서 2만 2천 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시험을 총괄한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산업인력공단이 너무 검정 스케줄이 빡빡하니까요. 한 번 못 보게 됩니다. 이번에 연기하게 되면은. 집단 감염 우려 탓에 고사장 입실 전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수험생 간 간격 두기 등 방역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부 차관이 고사장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대책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고 저희로서 그런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시험을 본 응시생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걱정은 어쩔 수 없이 사실 저는 이게 좀 밀리터고 이미 조리 기능사 등 18개 종목에 대한 국가기술검정이 잠정 중단됐고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물론 토익과 텍스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바로 다음 날 사람들이 대거 모이는 시험을 치르는 게 최선이었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행정명령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오늘도 1,000명 넘게 모여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교회는 자동차 극장 같은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예배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일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교회 측은 예배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권력으로 해방하는 종교의 탄압이 멈춰지게 하시고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방해되었어요. 예배 들고 있는. 서울시는 현장 점검 결과 오늘 예배에 지난주 절반 수준인 1,200여 명이 참석한 걸로 파악됐다며 목사와 일부 신도가 마스크를 안 쓴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운동장에 교회 신도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연단이 목사의 설교는 차에 탄 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듣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 사이에 직접 접촉이 필요 없는 이런 드라이브인 예배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밀폐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마당으로 나가자. 그럼 마당에 나가고 2m 거리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배할 권리를 절충하기 위한 종교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꽃이 활짝 핀 봄, 예년 같으면 결혼식이 많았을 시기죠. 하지만 코로나19로 결혼 날짜를 잡아둔 예비 부부들 애를 태웠을 텐데요. 새로운 결혼 풍속도가 생겨났습니다. 하객이 모이진 않았지만 모인 것처럼 수많은 축하가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결혼식 박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발 한 발 단상 위로 오르는 신랑 신부. 그런데 박수 대신 온라인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결혼식을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한 겁니다. 부모님의 편지부터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내가 못다한 것까지 하스방 잘 챙겨주고 우리 지혜 예뻐해주기를 부탁하네. 단짝 친구의 인사까지. 너무 크다. 이게 왜 내가 노래하지? 행복하게 잘 살고. 하객들은 결혼식장에 오는 대신 각자의 공간에서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결혼식의 백미, 기념 촬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9살 박지혜 씨는 한 달 전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온라인 결혼식을 결심했습니다. 친호를 하게 되면서 되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 신혼여행도 못 가고 사실 어제 끝나고 집에 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거든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해 아쉽지만 전국의 하객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만족합니다. 감동이 서로 전해지고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미국에선 하루 새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또 추가됐습니다. 매일같이 확진자 사망자 기록을 갈아치우는 이 불행한 상황을 가리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대전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크루즈선에서 쏟아져 나온 12명의 확진자 가운데는 70대 한인 남성도 있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가 배에서 빠져나옵니다. 주요 항구들이 입항을 거부해 한 달 만에 육지에 정박한 이 크루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12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 갔던 71살 한인 남성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We are, and here's new news today. 2 of those people died last night. And when we leave today, we have to leave with masks on. They're going to do a wellness check. They're going to take our temperatures and all that. 하루 평균 10만 건씩 검사 중인 미국에선 신규 감염자가 하루 새 또 3만 명 확인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9천 명에 육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기를 최대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세계대전에 비유했습니다. This will be probably the toughest week between this week and next week, and there'll be a lot of death, unfortunately. 또 공급난이 극심한 의료 장비를 해외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선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They should be taking care of our country, and if they do, great, and if they don't, they're going to have a hell of a price to pay. 세계 갑부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백신 개발에 투자 중임을 밝혔습니다. The 7 most promising of those, we're going to fund factories for all 7. 수십억 달러를 낭비할 수 있지만 수조 달러가 사라지는 지금 상황에선 가치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지휘하고 있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한 외신이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선출직 지도자보다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이라는 새겨들을 만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지난 2달 반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해온 정은경 본부장.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번 사태 이후 거의 24시간 일하고 있다고 소개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리가 덜 필요한 민방위복을 입고 머리카락은 손질이 덜 된 모습으로 한국인들 앞에 일관되고 솔직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의 진짜 영웅은 계산적인 정치인들이 아닌 정 본부장 같은 전문 관료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에 매일 동석하는 파우치 소장도 미국민들은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팔순의 그는 에볼라, 메르스 등 40년간 미국의 방역을 책임져 왔습니다. 사태 초기 낙관으로 일관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했던 것도 그였습니다. I think that's a false equivalency to compare traffic accidents with. I mean, that's totally way out. 영국의 제니 해리스,
대만의 천젠런 등도 영웅으로 꼽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영웅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얻을 게 뭔지 따지지 않고 본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스웨덴 정부는 이동 제한 조치 대신에 집단 면역이라는 실험적인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스톡홀름 항구의 산책로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전망 좋은 카페에는 빈자리가 없고 아이들은 평소처럼 잔디밭에서 공을 찹니다. Men vi har också ett ansvar att inte liksom klappa igen och klappa ihop helt och hållet utan faktiskt liksom försöka ha en sån stor grad av normalitet som det bara går i den här situationen. 그러나 평온한 일상과 달리 스웨덴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기대하며 사실상 방치 중인 스웨덴 정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명률을 1%로만 잡아도 스웨덴 국민 1,000만 명의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사망자는 최소 7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This, to me, sounds a bit like a madman. We are here playing Russian roulette with the Swedish population.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딸을 향해 엄마가 손을 흔들자 중환자실의 딸도 손키스를 날립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모녀 환자가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No llore, no llore. No llore, que se llora lo que se muere y usted está viva. 온종일 치료에 매달리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스페인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감염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마드리드 시내에는 아이스링크에 이어 주차장에까지 임시 영안실이 마련됐습니다. The sooner we get out all the corpses and the deaths from hospitals, from elderly houses, from houses, the sooner those beds will be available for people that need them. 영국에서는 5살 아이를 포함해 하루 사이 7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또 인도에서는 사람에게 직접 공업용 표백제를 뿌리고요. 아프리카에선 13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죠. 극단적인 경찰 대응이 이 불행한 사태에 더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방역관이 땅바닥에 앉은 귀향 노동자들을 향해 하얀 액체를 뿌립니다. 버스 세차할 때 쓰는 공업용 표백제로 대도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바이러스가 묻어왔을 수 있다며 뿌리는 겁니다. 이동 제한령을 어긴 사람들을 마구 때리거나 무거운 자전거를 들게 한 채 오리걸음을 시키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먹을 우유를 사러 밖에 나갔던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린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최루탄이 동원됐습니다. All the incidences are regrettable and we take it up seriously.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e need to put a balance and gauge on what we really want. 13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Na watu wako na watoto wadogo. Sasa inakuwa shida pia tunashindwa hata kwa pale tunakatazwa kusimama. Sasa hapa mimi naona hii Kenya mchana ni corona, usiku ni risasi. 필리핀에서는 통행 금지령을 어긴 사람들을 개우리에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즈는 독재 국가에서도 용납되기 힘든 진압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공권력 강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흘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공약을 발표하면서 1+1, 한 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선거법상으로는 괜찮을까요?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오늘 호남선을 따라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화성을 출발해 충남 보령을 거쳐 전북 군산과 남원을 잇따라 공략했습니다. 유세 내내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지역구는 1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5번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해서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 더불어시민당과의 공조는 한층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두 정당은 기호 1번과 5번이 적힌 점퍼를 입고 손가락 하나와 5개를 펼쳐 보이며 분야별 공약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장애인 정책, 국방 비전까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단단하게 만들어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 공약을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이 일자 아예 공동 공약으로 발표한 겁니다. 홍보물에서는 한가족임을 강조합니다. 오는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례로 결혼을 한다거나 평생 더불어 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쌍둥이 유세버스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은 뒤 민주당과 더시민당의 기호를 상징하는 숫자 1과 5를 빼고 홍보 문구도 다르게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만의 독자 비례정당이 아니라고 선긋기를 했지만 투표일이 다가오자 한 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칭찬하더니 오늘은 우회적이긴 합니다만 조 전 장관의 각을 세웠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을 추켜 세웠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연일 조국 전 장관 이슈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 이어 오늘 대전 유세에서도 조국이냐 경제냐 택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거냐 여러분들 보시면도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용감한 의원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의 공천 탈락을 비판했습니다. 금태섭이를 떨어뜨리고 가염치한 조국을 떠받치는 이 정당을 국민이 처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표현 수위도 연일 높아지고 있는데 묘한 인간으로 묘사했다가 오늘은 파렴치한 조국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경제 바이러스가 올 거라며 경제 심판론도 이어갔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대전에서 선대위 회의를 함께하며 형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번 총선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두 형제 정당을 선택해 주시는 날입니다. 모두 둘째 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끝난 뒤 두 정당은 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한 정당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아무리 쏟아져도 위성정당과의 꼼수 선거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다른 당들은 어떨까요? 투표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책을 홍보하기보다는 거대 양당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전략을 너나 할 것 없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살찐 돼지, 기생충 이렇게 거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5일째 국토 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살찐 돼지로,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기생충에 비유했습니다. 살찐 돼지와 기생충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배가 많이 부른데 거기다가 자기 기생충 먹고 살 것까지 달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대표는 기생충을 박멸해달라면서 국민의당은 말보다 행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선 후보 코스프레를 하며 권력욕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 코스프레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치판에 들어오자마자 삭발에, 단식 투쟁에, 거리 투쟁에
정치를 거부하다시피 했습니다. 손학규 민생당 대표는 대구를 방문해 민생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도 거대 정당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거대 여야 정당들은 민생 위기는 강 건너 불보듯하고 소수 정당 몫의 연동형 의석을 더 가로채기 위해 위성정당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고 통합당에 대해서는 위기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네. 이게 이틀째인데요. 서울 종로에서 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었는데 네. 기싸움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두 사람은 각 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이낙연 후보가 먼저 황교안 후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워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될 처지입니다. 네, 뭐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묘하게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황교안 후보는 이 말을 듣자마자 네. SNS에 모든 것은 무능한 정권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을 미워한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자부심마저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네, 올렸던 글을 삭제는 왜 했을까요? 네, 황 후보 측은 경제 실정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오늘 다시 SNS에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중한 대한민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이 정권과 국민과 함께 분노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워한다에서 분노한다로 바뀐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뉘앙스 차이 같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미워해 이렇게 말하면 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분노한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면분이 있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네. 글을 다시 올린 게 아닐까 이런 투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미워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나는 황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들리고 네. 또 황 후보가 정권에 분노한다는 것 역시 나는 이낙연 후보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권에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두 사람 다 단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이 들립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당 대통령. 네. 자, 비례대표 정당이 TV 광고를 내놓기 시작했죠. 네, 더불어 시민당 TV 광고에는 유명한 사람이 3명이나 나오는데요. 예.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세 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 더불어 시민당. 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대통령과 더불어. 전 처음에 저게 더불어민주당 광고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하죠. 예. 민주당에서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면에 내세운 광고인데 네. 미래한국당도 비례대표 정당이잖아요. 네. 거기 어떻습니까? 미래한국당에는 네.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평범한 시민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너진 조국을 물려주지 않도록 다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온 당신의 손으로. 네, 뭐 무너진 조국, 다시 미래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여기는 왜 전직 대통령을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광고에 나오는 게 표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예 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광고야 그렇다 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SNS에다가 자기 네. 당이 아닌 겉으로는 더불어 시민당의 TV 광고를 게시했어요. 네. 이건 괜찮은 건가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SNS에 더불어 시민당을 홍보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건데요. 제가 직접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나 비방이 아니라면 누구든 언제나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쌍둥이 버스를 썼을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선거법으로. 네.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뭐 선관위도 헷갈리는 것 같고 정당도 헷갈리고 뭐 저희 같은 언론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사방 수사 관련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대화명 이기아, 조주빈 공범의 휴대전화에서 무려 1000개가 넘는 성착취 영상과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역 육군 일병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군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명 이기아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이모 일병. 경찰은 그제 이 일병에게서 앞선 휴대전화에서 성착취물 1000여 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과 사진들로 조주빈에게 받아 이 일병이 전화기에 보관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이 일병은 부대 배치를 받고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되자 거의 매일 조주빈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이 성착취 영상물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나 사진 등을 보내면 이 일병은 복무 중에도 다른 텔레그램 방에 이를 공유하며 박사방을 홍보했습니다. 이 일병이 경찰 조사에서 조주빈의 활동을 돕는 대가로 돈 대신 성착취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기 안양시의 이 일병 소속 부대와 부산에 있는 이 일병 거주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잠금을 바로 풀고 분석에 들어갔다며 군경찰에도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는 군인이 하는데요. 정보라든가 기초조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조수사를 해야 되겠죠. 군 검찰은 오늘 오전 이 일병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범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검찰도 구속 중인 조주빈과 공범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군대에서 처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때 주로 군 기밀이 셀까봐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박사방 사건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군이 35억 원이나 들여서 보안 앱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런 사이버 범죄는 막지 못했을까요? 최선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반드시 깔아야 합니다. 다운 후 인증번호만 넣으면 바로 작동될 만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앱을 깔아도 카메라 기능만 못 쓸 뿐 녹음과 GPS 기능은 물론 SNS나 인터넷 접속, 다른 앱 다운로드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부작용을 막겠다며 국방부가 35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구멍 뚫린 보안 프로그램인 겁니다.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4시간, 주말과 휴일에는 15시간씩 일주일에 최소 50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불법 행위를 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부대별 보안 담당관이 불시에 휴대전화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병사 동의가 없으면 열어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도 병사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유가 책임에 입각한 휴대폰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최근 강원도 모부대에서 음란물을 유통한 장병이 적발됐고 사이버 도박 같은 모바일 범죄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국내 배달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바꿨다가 자영업자들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배달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독과점 횡포가 시작됐다 한마디 거들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독일계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는 토종업체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을 모두 소유하게 돼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로 치솟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인수 합병 4개월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는데 음식점 노출이 잘 되려면 수수료를 정률로 내도록 한 겁니다. 반면 기존 정액제를 이용하면 광고가 하단으로 배치돼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전국 음식점 가운데 52%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본다고 설명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를 사상 유례 없이 폭등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의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해요 많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문제는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높아 다른 업체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바꾼다 해도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한 회사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과점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며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전 세계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면서 스포츠 팬들은 우울감마저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유명 스포츠 진행자들이 나섰습니다. 경기장 대신 소소한 일상을 현란한 입담으로 중계하는데요. 이런 것도 재능 기부구나. 진행자인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김유빈 기자가 소개합니다. Banks it off the backboard, couple of bounces, a roll, and oh my God, haters will say it's fake. 힘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 스포츠 캐스터 조 버그입니다. Washington Nationals are world champions for the first time in franchise history. 스포츠 경기가 사라진 지금 일상이 스포츠가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준 일상의 스포츠를 중계하고 나선 겁니다. And then another flip, maybe a double flip, and landed to perfection. 영국에선 건널목 경주가 생겼습니다. Oh, JD Sportsman's a bit distracted over the shoulder, and Leggings is going to get there. Oh, she does it again. 3 titles in 3 days. 흔한 가사일도 중계만 된다면 멋진 스포츠가 됩니다. He will close with a fork, back to the fork, right at the buzzer. Lewin has become a domestic household champion. 평범한 반려견들의 놀이도 전문가의 목소리가 더해진다면 멋진 경주가 됩니다. Oh, Millie gets in the way. They make contact. Here again, Lexi leading out of turn number 3. Here comes Louis trying to shut it down. 축구 스타 호날두가 집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여자친구 조지나의 솜씨가 남다릅니다. 집에 머무르되 스타일은 유지하자는 이 영상은 불과 4시간 만에 3,000명이 넘게 봤습니다. 집에서 운동하자며 축구 스타들이 시작한 휴지차기는 이제 집에서 머리 깎자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분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심한 곳은 일교차가 20도까지 낮은 만큼 출근길 옷차림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쾌청한 봄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당분간은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가 3도, 부산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9도,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도 내내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몸이 좋지 않아 자가격리를 시작했다며 자신의 일상을 팬들과 공유해서 화제인데요. 달걀을 사기 위해 모든 슈퍼마켓에 방문했지만 없어서 대신에 닭을 샀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팔굽혀펴기로 건강을 챙기기도 합니다. 코미디 배우로 유명한 잭 블랙. 자가격리 생활 영상도 흥행 중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춤추는 모습으로 팬들을 독려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샤론 스톤은 화가로 변신을 했는데요. 실력이 수준급이죠. 이제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꼭 강제가 아니더라도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더라도 집에 머무르며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작은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